이번에는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도가 뭐라고 했는데? 밀도 배웠잖아 우리. 밀도가 뭐야? 밀도가 큰 애는 어때? 밀도가 작은 애보다 밑으로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애를 위로 끈다라고 했을 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밀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볼 건데, 일단 고체 혼합물의 분리야. 자, 밀도가 다른 두 고체 혼합물은 두 물질의 중간 정도이며 두 물질을 모두 녹이지 않는 액체에 넣어 분리를 한다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말썽꾸러기, 아까 우리 조카가 그런 거 많이 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섞어. 막 스타이로폼 공을 막 다 뜯어가지고 모래하고 그렇게 섞었어. 갖다 버려야 되는데, 모래는 스타이로폼이랑 살 분리해가지고 스타이로폼만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고, 모래는 가서 놀이터에 던져놔도 되고 흙 있는 데다가 던져놔도 될 거잖아. 그러면 이 스타이로폼 조각들이랑 모래하고 섞여 있어. 얘네를 어떻게 분리를 할 거냐라는 거지. 가장 쉬운 방법이 이 밀도차를 이용한 거야. 그래서 어디다가 물에다가 걔네 두 개를 같이 넣어 놓으면 밀도가 큰 모래는 밑에 가라앉을 거고, 밀도가 작은 스타이로폼 조각들은 물 위에 뜨겠지.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걷어서 스타이로폼은 재활용을 하든 깨끗하면 재활용하면 되고, 지저분하면 쓰레기 봉지에다가 넣어서 버리면 되고, 밑에 물은 따라 버리고, 그 밑에 남은 모래만 갖다가 모래 밭에다가 뿌려 놓으면 되겠지. 그게 뭐야?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방법이라는 거야. 밀도가 다른 두 고체, 금방 선생님이 얘기한 거 뭐야? 스타일폼 조각이랑 모래. 밀도가 두 물질의 중간 정도이며, 그게 뭐야? 물이야. 그리고 두 물질을 모두 녹이지 않는 액체에 넣어서 분리를. 물은 둘 다 녹이지 않았으니까. 자, 고체 혼합물의 분리는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될 거야. 자, 플라스틱, 여기 보면 재질이 다른 플라스틱 혼합물 ABC가 있을 거야. ABC. 자, 플라스틱 ABC 혼합물을 에탄올에다가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A만 떴대. 그리고 이 에탄올에 물을 넣으면 이제 밑에 B하고 C가 가라앉아 있다가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으니까 B가 뜨더래. 에탄올에 물을 넣으면 액체의 밀도가 에탄올보다는 물이 조금 더 증가하기 때문에 밀도가 작은 플라스틱부터 떠오르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재질이 다른 플라스틱 혼합물 ABC를 넣고 에탄올만 집어넣는데 A 떴어. 그 다음 물을 집어넣었더니 이제 B가 떴어. 그러면 플라스틱의 밀도 누가 제일 크냐면 C는 여전히 가라앉아 있으니까 C가 제일 클 거야. 그리고 에탄올을 집어넣었을 때 A가 떴으니까 A의 밀도가 제일 작아. 알겠니? 요거. 왜냐면 여기에 물을 집어넣었으니까 물하고 에탄올하고는 밀도가 차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얘가 밀도가 좀 더 커. 얘보다. 그래서 이때 에탄올보다 밀도가 큰 B는 가라앉았다가 물보다는 이 B가 밀도가 작아. 위로 뜬 거야. 즉 밀도가 큰 애는 밑으로 가라앉고 밀도가 큰 애는 위로 뜨게 된다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A, B, C 순으로 C의 밀도가 제일 크고 그 다음 B, 그 다음 A의 밀도가 제일 작다라는 거. 이거 간단하게 A, B, C 뭘 구할 수 있어? 밀도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원리가 아까 얘기를 했지. 모래하고 스타일폼하고 섞여 있어. 물을 집어넣는데 스타일폼은 물 위에 떴어. 모래는 가라앉았어. 그러면 물보다 밀도가 큰 애는 누구야? 가라앉은
모래가 될 거고, 물 위에 뜬 스타이로폼 조각은 물 위에 떴어. 그 얘기는 뭐야? 밀도가 작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이해되지? 자, 그러면 액체보다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에 뜰 거야. 스타이로폼. 물보다, 액체보다 밀도가 큰 모래는 밑에 가라앉는다라는 거. 이해됐니? 그러면 얘 밀도가 작은 물질, 액체 위에 뜬 애랑 가라앉은 애, 액체의 세 개의 밀도를 비교를 해보면 액체보다는 B가 밀도가 크고 액체보다는 A, 떠있는 물체의 밀도가 작다라는 거. 이거 이해되니? 돼? 안 돼? 되지? 자, 이렇게 이 밀도차를 이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고체 혼합물에 분리하는 예를 볼 거야. 자,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농사 지으시니? 벼농사 지으셔? 벼농사는 안 지어? 우리가 밥을 먹지. 흰쌀밥을 먹지. 맞니? 그 흰쌀은 이 노란색의 벽시의 껍질을 까는 게 흰쌀이야. 알고 있니? 그거를 많이 깎아내면 우리가 좋아하는 백미, 그거를 조금 덜 깎아내면 조금 꺼끌꺼끌한 현미. 알고 있어? 몰랐지? 벽시에 그 노란색 껍질이 있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깎느냐에 따라서 안에 하얀색 부분에 굉장히 부드럽지. 먹기 좋고 밥맛도 좋고 대신 몸에는 조금 덜 해로운, 우리 몸에는 좀 덜 이로운 그런 성분이 우리가 잘 좋아하는 쌀밥이라고 보면, 현미는 먹으면 어떠니? 굉장히 이질감이 있지. 좀 딱딱하고 씹는 맛도 그렇게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런데 그 껍질에 우리 몸에 이로운 영양분들이 더 많다라고 보면 돼. 그런데 식감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지만 조금 더 건강하다라고 했었을 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벽시 쌀 위에 하얗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에 껍데기가 있어. 그걸 우리가 도정을 해서 깎아서 먹는 게 밥이라고 보면 될 거야. 그게 어디에서 자랄 건데? 벼에서 자라게 돼서 이삭들이 쭉 모이게 되면 그 이삭들을 모아서 그걸 깎아서 우리가 먹는 건데, 그걸 잘 모아놨다가 씨니까 봄에 걔네를 논에다가 파종을 해서 싹을 틔워서 그거를 논에다 심는 거거든. 그러면 이 벽시가 좋은 벽시인지 안 좋은 벽시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만큼을 분리를 해야 되니까 이게 좋은 벽시인지 나쁜 벽시인지 알 수 있는 방법,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쭉정이들 있지, 껍데기만 있고 안에가 비어있는 애들하고 좋은 벽시를 분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게 뭐를 이용한 거야? 밀도차를 이용을 한 거지. 소금물에다가 넣고 이 벽시를 쭉 하고 집어넣어서 대충 휘어주면 좋은 벽시는 이 소금물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밑에 가라앉고, 소금물보다 밀도가 작은 쭉정이들은 껍데기만 있는 애들은 위에 뜨게 된다고. 그래서 좋은 벽시를 골라낼 수가 있다라는 거야. 뭔 차이를 이용한 거야? 소금물과 좋은 벽시와 쭉정의 밀도 차를 이용을 한다라는 거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소금물을 어떻게 만들면 돼? 이만한 통에다가 물 받아놓고서 소금 한 바가지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녹이고 거기다가 좋은 벽시를 집어넣고 분리를 해냈어. 야, 그런데 소금 한 바가지를 넣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 집어넣었는데 쭉정이들이 분명히 있는데 뜨지 않는 거야. 다 가라앉아 있어. 그 얘기는 쭉정이나 좋은 벽시나 다 섞여 있는 게 소금물보다 밀도가 크니까 다 가라앉은 거야. 어라, 쭉정이가 안 떠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소금 한 바가지를 넣었어. 예를 들면. 그럴 때 소금 한 바가지를 더 넣어. 그래서
이 소금물의 농도를 더 높이게 되면 그때 가라앉았던 쭉정이가 위로 뜰 수 있다라는 거야.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소금물의 농도와 밀도에 관련된 얘기가 되어 있어. 근데 반대로 자, 소금 한 바가지를 넣어서 소금물을 만드는 데다가 벽지를 넣었더니 좋은 벽지도 다 떠버리는 거야. 좋은 벽지도 뜨고 쭉정이도 다 떠버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 물을 부어서 이 소금물의 농도를 낮춰주게 되면 그때 되면 이제 좋은 벽지는 가라앉게 되고 쭉정이는 여전히 떠 있고 이렇게 소금물의 농도와 밀도를 조절을 해서 좋은 벽지와 쭉정이를 분리를 해낼 수 있다. 이게 밀도차를 이용을 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밀도는 누가 제일 크겠어? 좋은 벽지가 밀도가 제일 클 거고 그 다음 중간이 소금물 위에 떠 있는 쭉정이의 밀도가 제일 작겠다라는 거 알 수가 있지. 맞니? 그 다음 신선한 달걀 고르기. 달걀이 오래되면 달걀이 한쪽은 뾰족하고 한쪽은 둥그스름해. 모든 달걀들 다 이렇게 생겼어. 여기 둥그스름한 부분에 뭐가 있어? 공기층이 있어. 왜냐면 예를 들면 얘가 이제 수정란의 경우 수정란이 미안해 유정란.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마트에서 30개짜리 뭐 10개짜리 뭐 이렇게 파는 게 보면 유정란, 수정란으로 구분해서 팔게 되거든. 유정란은 뭐야? 수탉, 암탉 있어가지고 낳은 알을 유정란이라고 하고 그 위에 걸 이제 유정란이 아닌 일반적인 알이라고 하거든. 유정란은 조금 더 비싸. 일반 알보다는. 그리고 보면 케이지 안에서 혹은 방목을 해서 그렇게 키웠느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달라지게 될 건데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알들은 다 무정란이야. 다 무정란. 조그만 케이지 안에서 불 계속 켜놔서 먹고 닭이니까 그렇게 지능이 높지가 않아.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불을 켜놓으면 낮이야. 계속 먹어. 그리고 계속 알을 낳아. 알을 360일 하루에 하나씩 낳지를 않아. 뭐 이틀에 한 번 낳을 수도 있고 뭐 3일에 한 번 낳을 수도 있는데 불을 켜놓으면 얘가 낮이네 하고서 계속 먹고 낮이니까 어떻게 계속 활동하면서 알을 좀 더 많이 낳아. 그렇게 작은 케이지 안에서 앉지도 못하고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계속 그것만 하면서 먹는 알을 우리가 대부분 먹는데 이게 유정란의 경우에는 적정 온도가 37도로 이렇게 품고 있으면 발생이 시작이 돼서 뭐가 병아리가 나오게 되지. 그러면 얘네가 안에서 발생이 일어날 때 필요한 산소가 공급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에 이제 공기층이 존재를 해. 나중에 개가 삶은 걸 보면 뾰족한 층에는 저기 없어. 공간이 없는데 이렇게 많이 둥그스름한 부분에는 공기층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야. 모든 계란들은 다 이렇게 생겼어. 여기에 뭐야? 공기층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생산 날짜를 딱 적어놓게 되어 있어. 유통되는 것들은. 이게 케이지에서 키운 건지 언제 산란을 한 건지 유정란인지 뭐 그런 것들을 쭉 적어놓게 되어 있는데 시골에서는 그렇지 않잖아. 시골에서 내가 먹을 건데 그걸 왜 뭐 옆에다 인쇄할 필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은하 주려고 방목을 해서 지렁이 잡아먹고 한 그런 닭들이 만든 유정란이 훨씬 더 맛있으니까 더 신선하니까 그거를 주려고 방목한 계란들을 쭉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닭들이 또 풀숲에 가서 나가게 되면 이쪽에서 한 거 바로 보이면 이렇게 모아뒀다가 이렇게 줄 거잖아. 그런데 할머니들이 눈도 어둡고 그러니까 닭이 막 숨겨서 하면 이게 일주일 됐는지 한 달 됐는지 2달 됐는지를 모른다고. 오래된 알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그럴 경우에 이러한 신선한 달걀 고르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이 미세한 구멍으로 얘네가 액체 상태이잖아. 이게 증발이 돼.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점점 커지게 돼. 이 공간이, 공기층이. 오래된 계란일성. 그러니까 오래된 달걀은 이 공기층이 커지니까 이런 일정 농도의 소금물에 담그게 되면 신선한 달걀 같은 경우는 밀도가 크니까 밑에 가라앉고, 오래된 달걀은 이게 증발이 돼서 이 공기층이 점점 크니까 부력이 커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 위로 어떻게 되니? 뜨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 그래서 이 달걀이 신선하냐 신선하지 않느냐, 제일 좋은 방법은 까보면 되겠는데, 간단하게 소금물에 집어넣어서 뜬다, 가라앉는다로 신선한 달걀을 고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니까 밀도를 보면 누가 제일 크겠니? 신선한 달걀, 그리고 소금물, 그 다음에 오래된 달걀 순으로 밀도차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신선한 달걀을 고를 수도 있다. 아까 얘기했던 스타이로폼과 모래를 분리. 혼합물에 물이야. 물, 둘 다 안 녹인다 라는 거지. 그러면 모래는 가라앉고 스타이로폼은 위에 떠. 누가 밀도가 더 크겠어? 모래가 제일 클 거고 물이 작을 거고, 그 다음 스타이로폼이 작겠다라는 거지. 됐니? 고체 혼합물에 분리하는 방법 이해되겠지? 어렵진 않아. 자, 이번에는 액체 혼합물이야. 액체 혼합물? 액체 혼합물 같은 경우 분리를 할 때, 자, 액체 혼합물을 밀도차를 이용을 해서 분리를 한다라고 하면 일단 전제 조건이 뭐가 되냐면 서로 섞이지가 않아야 돼. 예를 들면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에탄올이 있고 여기 물이 있어. 이걸 섞을 거야. 쉽게 말하면 소주하고 맥주가 있을 거야. 그걸 이제 섞어서 요즘에 소맥 많이 만들어 먹잖아, 어른들. 그러면 소주하고 맥주를 서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섞어서 이렇게 한번 딱 흔들면 어떻게 해야 돼? 서로 잘 섞이지.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된다고. 이런 액체 혼합물에 분리를 하려고 하면 서로 섞이지가 않아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 거고, 그런 밀도가 다른 액체 혼합물은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분리를 한다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물하고 기름하고 섞여 있었을 때 얘네를 분리를 하려고 하니까 서로 섞이지가 않아요. 기름하고 물은. 그리고 이러한 물하고 기름이 섞여져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니? 이러한 분별 깔때기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분리를 해낼 수가 있다는 거야. 즉 밀도가 작은 애는 서로 섞이지가 않으니까 밀도가 작은 애는 위에 뜰 거고 밀도가 큰 애는 밑에 가라앉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 두 개의 층을 이루게 될 거야. 그러면 누가 더 밀도가 크겠어? 밀도가 큰 애는 밑에 가라앉을 거고 밀도가 작은 애는 위에 뜨겠지. 이렇게 층을 이루게 돼서 이 분별 깔때기에다가 집어넣게 될 거야. 여기는 콕에 있어서 막아져 있어. 그리고 여기 집어넣고 마개를 닫아놔. 그럼 이물질들이 들어가지 않고 얘네가 이제 서로 밀도 차이에 의해서 분리가 됐겠지. 한참 놔두면. 그 다음에 마개를 싹 열고서 꼭지를 열게 되면 밑으로 밀도가 큰 물질이 먼저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어느 정도 이게 같이 내려오다가 어느 정도 내려왔다면 콕을 잠고 이 밑에 걸 빼내고, 그 다음 일부 요 가운데 부분까지는 내어서 버리고 남은 거 이렇게 위로 따라서 버리면 이렇게 A, B 서로 분리를 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때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 마개를 닫은 상태에서 이 꼭지를 열게 되면 이 공기가, 이 액체가 빠져나오면서 일부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얘가 섞이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마개를 닫아놨던 걸 열어놔야 돼. 알겠지? 열어놓고 꼭지를 열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렇지. 마개를 여놓고 꼭지를 돌려 아래층에 밀도가 큰 물질을 먼저 분리하고. 됐니? 자, 이렇게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가 몇 개 없어. 요 4개밖에 없어. 요것만 기억을 해두면. 물과 식용유. 누가 크겠니? 밀도가? 물이 더 크기 때문에 식용유가 물 위에 뜬다고. 맞지? 그러면 밀도가 물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간장과 참기름. 자, 우리가 집에서 부침개 만두 찍어 먹으려고 뭐 집어넣어? 간장 찍어 먹으려고 하는데 그냥 간장만 찍어 먹으면 심심하니까 거기다 뭐 들기름이나 참기름 몇 방울 떨어뜨리지. 그러면 그 기름이 간장 위에 뜨게 된다고. 왜? 간장이 더 밀도가 크고 기름은 밀도가 작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자, 이건 뭐 일상생활에서 보는 거니까. 기름 묻은 그릇을 기름 묻은 프라이팬을 씻으려고 싱크대에 넣고 물 받으면 기름이 왜 둥둥둥둥 뜨잖아. 왜 그래? 밀도가 작기 때문에 물보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에테르 같은 경우는 본 적이 없지. 물하고 에테르하고 섞어놓게 되면 위층에는 에테르가 밑에 층에는 물이 가라앉게 된다는 거예요. 왜? 에테르보다는 물의 밀도가 크기 때문에. 요거는 기억을 해둬야 돼. 이거는 뭐 우리가 평상시에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에테르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에테르. 그래서 에테르 같은 경우에는 물 위에 뜬다. 즉 물이 밑에 층, 에테르는 위에 층. 밀도는 물이 더 크다. 에테르 밀도가 작다. 자, 그리고 물과 사야마탄소야. 사야마탄소. 둘 다 액체인데, 사야마탄소도 액체인데, 얘네를 섞게 되면 사야마탄소는 아래층에, 물은 위층에 위치를 하고 있어. 그래서 물의 밀도가 더 작고 사야마탄소의 밀도가 더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잘 안 외워져. 물이 밑인가, 사야마탄소가 밑인가, 구분이 안 가. 그래서 외우기 쉬운 방법 선생님이 알려줄게. 물은 이거 기억나? 분자식이 H2O야. 이건 알지? 여기 뭐 들어가? 2 들어가지. 여기 사야마탄소에 뭐야? 염화가 몇 개야? 4개라서 사야마탄소야. 4야 4. 2, 4. 누가 더 커? 4가 더 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더 크니까 더 무거운 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야. 그래서 사야마탄소 나온다라고 하면 물하고 누가 더 밀도가 크다? 사야마탄소가 크다. 왜? 물은 2고 사야마탄소는 4니까. 4가 더 크니까 밀도도 더 사야마탄소가 크다라는 거. 그렇게 외우면 절대 까먹을 일 없어. 헷갈릴 일 없어. 물하고 사야마탄소 꼭 시험에 나오는 얘기거든. 근데 우리가 사야마탄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외우면 되겠다. 자, 이렇게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에 의해 봅시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사금을 채취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 제천도 있는 것 같던데? 제천이 하면 되지. 아니야? 진천이? 하면 돼. 어디야? 제천 아니야? 제천이야. 진천이야. 괴산이야? 괴산? 괴산에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계곡에 우리나라 몇 군데 있대. 사금을 채취할 수 있어. 땅 파서 흙 갖다가 놓고 큰 망에다 걸러. 그러면 일단 큰 돌들은 걸러지게 되고 밑에 이제 흙하고 모래하고 섞여 있을 거지. 그거를 이런 커다란 쟁반에 넣고 물에다 넣고 살살 흔들면 가벼운 모래 흙들은 씻겨 내려가고 무거운 금만 남겨져서 금만 분리를 해낼 수가 있어. 모래는 금보다는 밀도가 작으니까 물에 이렇게 씻겨 내려가지. 우리나라 몇 군데 있대. 가면 여름에 그런 데 가서 오빠랑 같이 삽질해가지고 놓고서 이렇게 한 2시간 하면 만큼 얻을 수 있대. 10,000원어치, 20,000원어치 5시간 쭈그리고 앉아서 하면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사금 채취도 보면 뭐를 이용한 거야? 밀도차를 이용했다라는 거. 물속에서 흔들면 모래는 씻겨 나가고 사금만 남게 된다라는 거. 자, 바다에 기름이 유출이 됐어. 그러면 이렇게 오일 펜스를 설치를 할 거야. 옆에서 보면 이게 바닷물이라고 하면 오일 펜스는 그 위에 이렇게 떠 있게 될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거야. 그러면 기름은 위에 이렇게 떠 있으니까 오일 펜스를 설치를 해놓으면 이 기름이 다른 데로 이동을 못 하겠지. 이렇게 막아놓고 여기다 흡착포 갖다 쭉 놔두면 흡착포가 기름을 쭉 빨아들이면 흡착포만 이렇게 주워내면 되겠지. 그럼 왜 그래? 바닷물보다는 기름이 밀도가 작으니까 물 위에 뜨니까. 그 다음
혈액 분리. 우리가 혈액 이제 배울 거야. 앞에 1단원에서 배울 거게 될 건데 1단원이 아니구나. 5단원이니? 5단원에서 배울 거야. 5단원. 혈액에 대해서 배울. 혈액을 보면 원심 분리기. 원심 분리기는 뭐냐면 넣고서 고속으로 돌려. 그러면 밀도가 큰 애는 밑으로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애는 위로 뜨게 될 거야. 혈구와 혈장. 혈구가 뭔데?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얘기를 하는 그 혈구. 그리고 나머지 그냥 물린 성분으로 혈액이 분리가 될 거야. 그러면 여기 혈장은 55%, 혈구는 45%. 그런 내용을 배우게 될 건데 이렇게 혈액을 원심 분리게 해놓고서 막 빠르게 돌리게 되면 무거운 애는 가라앉고 가벼운 애는 위에 떠. 밀도가 큰 애는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애는 위로 분리가 돼서 나중에 이 혈구만 갖다가 주면 되지. 혈장은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니? 나중에 이거 헌혈해서 분리를 해서 혈구만 필요한 백혈구만 필요한 적혈구만 분리해낼 수가 있는 방법은 뭐야? 이 혈장과 혈구 얘는 물이야 대부분이 분리를 물 필요 없으니까 혈구만 필요하면 이 둘 사이의 밀도차를 이용을 해서 분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밑에 가라앉은 혈구가 혈장보다 밀도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아까 이게 이제 분별 깔때기라고 했지? 이게 분별 깔때기인데 분별 깔때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깔때기는 이렇게 생긴 게 깔때기인데 여기는 뭐가 달려 있어? 중간에 꼭지가 달려 있어. 그거 차이야. 자, 많은 양은 이렇게 분별 깔때기를 이용을 할 건데 소량의 액체 혼합물의 경우에는 시험관에다가 물하고 식용유 집어넣어 섞여 있는 혼합물 집어넣고 한참 놔두면 어떻게 돼? 밀도 차이에서 분리가 되겠지. 그러면 스포이드 이용을 해가지고 살짝 식용유만 빨아들이게 돼서 분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액체 혼합물, 소량의 액체 혼합물들을 분리해낼 수가 있는데 여기도 원리가 뭐야? 밀도가 작은 식용유가 밀도가 큰 물 위에 층이 분리가 되는 밀도차에 의해서 분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보면 되겠고 물과 식용유 혼합물에 분리하는 탐구 B. 자,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의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 먼저 여기 유의점 요거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이게 실제적으로 실험을 해보면은 바로 와닿을 텐데 실제적으로 실험을 많이 안 할 거야. 왜? 귀찮잖아. 소음으로 4명씩 이렇게 뭐라고 하니? 그룹 지어놓고서 실험하는 걸 평가하고 하려면 귀찮지. 안 해 거의. 그렇지만 실제 한 것처럼 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보면 여기 분별 깔때기의 이 꼭지 부분이 조금 유격이 생겨서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꼭지에 바셀린을 발라서 어떻게 하니? 새어 들어가는 혹은 새어 나오는 공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용액이 새지 않도록 바셀린을 바른다. 그 다음에 아래층에 액체를 받아낼 때 지금 이렇게 놓고서 마개를 막아놨잖아. 마개를 막아놓은 얘기는 얘가 증발이 되거나 혹은 다른 이물질들이 들어가는 걸 막아놓기 위해서 마개를 닫아놨는데 이 밑에 꼭지를 열면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내려가려면 위에서 공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없잖아. 그러면 여기서 공기가 뽀글뽀글 들어가면서 섞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래층에 액체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 마개를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된다. 제거를 한 상태에서 꼭지를 열어야 된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 왜? 중간에 섞여버리면 결국에는 물하고 식용유 분리하려고 하는데 또 섞여버리면 다시 또 똑같은 과정을 다시 해야 되니까. 알겠니? 그 다음에
그 다음 분별 깔때기의 긴 끝이 비커의 벽면에 닿게 하여 액체 방울이 튀지 않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비커가 있으면 분별 깔때기의 끝에 부분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끄트머리가 이렇게 한쪽으로. 이게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놓은 거야. 긴 쪽이 벽 쪽에 닿아야만 얘가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거지. 여기는 이쪽으로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 바닥에 닿아서 튕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모든 실험을 할 땐 요 깔때기가 벽 쪽에 닿아서 액체 방울이 튀자. 했다가 심한 경우에 갑자기 확 열어서 튕기면 예를 들면 지금 물이긴 한데 바깥으로 튕겨 나갈 수가 있고 잘못하면 손에 묻을 수 있고 얼굴에 묻을 수 있고 몸에 묻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 깔때기 분별 깔때기 끝에 긴 부분이 어디에 이 비커의 벽면 쪽에 닿아서 튕기는 게 없을 튕겨나가는 게 없게 세팅을 하는 게 거의 기본이지. 지금은 물이긴 한데 유독시약 같은 유독 물질이 경우에 실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야. 자, 분별 깔때기에다가 물하고 식용유를 집어넣고 마개를 막고 두 층으로 나눠질 때까지 밀도 차이가 있으니까 처음엔 집어넣게 되면 막 섞이겠지.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서 두 개의 층으로 나눠질 때까지 기다려. 그 다음 층이 나눠지게 되면 위에 마개를 열고 꼭지를 열어서 아래층의 액체가 분리가 될 거야. 그러면 이렇게 같이 내려오게 될 거야.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러면 여기 점점 이게 줄어들겠지. 물의 양이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되면 식용유가 거의 이쪽 부분에 닿겠지. 그러면 그때 멈춰. 그리고 경계면, 식용유와 물의 경계면은 따로 받아야 돼. 왜? 물하고 식용유가 섞여 있으니까. 그치? 지금은 순수한 물만 이렇게 걷어냈으니까 따로 받아내서 나중에 다시 또 여러 번 모아놓은 것만 해서 또 분리해낼 수가 있어. 경계면의 액체에서는 두 물질이 조금씩 섞여 있어서 완벽히 분리되지 않으니까 따로 받아내야 되는 거 기억을 해놔야 되고, 그 다음 분별 깔때기 위쪽 입구를 이용해서 위층에 있는 기름을 이렇게 따라서 분류를 하면 될 거야. 여기는 지금 뭐만 있을 거니까. 경계면이 같이 내려와서 따로 받아냈으니까 여기 남아있는 건 지금 뭐만 있으니까 식용유만 남아있으니까 그건 이렇게 따라서 위로 걷어내면 된다라는 거. 자, 결과 및 해석 봅시다. 아래층 물이 분리가 될 거고 위층에서는 식용유. 물은 식용유보다 밀도가 커서 아래층에 위치를 할 거거든. 식용유는 물보다 밀도가 작아서 위층에 위치하게 된다라는 거. 이게 뭐야? 분별 깔때기라는 거야. 이게 분별 깔때기. 자,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가 다른 액체의 혼합물을 어디에 넣었대? 금방 선생님 뭐라고 했어? 이 이름 뭐라고? 조금 기억해야 돼. 분별 깔때기지. 분별 깔때기야? 분별 깔때기에 넣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밀도가 작은 물질은 밀도가 작은 애는 어디에? 위층이 아래층이야? 그렇지. 위층에. 밀도가 작은 큰 물질은 어디? 아래층에 위치를 한다라는 거. 분별 깔때기를 이용한 실험.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의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하는 방법. 맞는 얘기네. 밀도차 이용한 분리 방법 맞네.
분별 깔때기의 꼭지를 열면 밀도가 작은 액체가 먼저 분리가 돼? 아니지. 밑에 가라앉아 있는 애 밀도가 큰 애기 때문에 밀도가 큰 액체가 먼저 분리가 된다라고 해야 돼요. 아래층의 액체를 비커에 받을 때 분별 깔때기의 마개를 닫아야 한다? 위에서 이제 대기압이 밀어줘야 돼. 그런데 닫아놓으면 밀어주는 게 없으니까 밑에서 공기가 올라가서 내려와야 되니까 섞이게 돼. 안 돼. 열어야 돼. 열어야 된다. 분별 깔때기 아래쪽 꼭지에 바세린을 바르면 액체가 새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아, 맞는 얘기가 되네. 물과 식용유의 경계면 부분에는 두 액체가 조금씩 섞여 있으므로 따로 받아낸다? 아, 맞는 얘기가 돼. 맞니? OO, XX, OO. 그 다음 오른쪽 분별 깔때기로 물과 사염화탄소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했을 때 A가 물이야? B가 물이야? A 물. 얘는 사염화탄소야.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 물은 H2O 2, 4. 누가 더 커? 4가 더 크니까 밀도가 더 큰 애가 사염화탄소가 될 거야. A 물, B 사염화탄소. 2번과 같이 답한 까닭 뭐라고 적으면 돼? 밀도가 누가 더 크니까? 사염화탄소의 밀도가 물보다 더 크니까, 혹은 물의 밀도가 더 작으니까 그렇게 적으면 되겠지. 밀도가 큰 애는 밑에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애는 위로 뜨니까 그 얘기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